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파리. 새 시즌에서 음바페의 공백을 잘 채워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 공백을 맨유의 산초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산초에게 4천만 유로, 우리 돈 604억 정도를 제안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산초는 어떤 선수인지 일단 프로필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산초는 2000년생, 잉글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키는 180에 몸무게는 한 70kg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좌우 윙어가 모두 가능하고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산초는 기본적으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장면도 보겠습니다. 마르코 로이스가 공을 가져가고 있는 순간에 산초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줍니다. 그리고 로이스는 산초에게 공을 주고 산초는 이 공을 잡고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이 뒷공간 쪽에 있어야 될 수비는 로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산초를 막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야 합니다. 당연히 산초를 잡기 쉽지 않겠죠. 산초는 이 순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로이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로이스는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산초가 자신에게 두 명이 붙을 때까지 기다린 게 로이스를 프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산초의 침착성으로 산초는 18-19 시즌에 분데스리가 도움왕을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로이스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산초가 수비 뒤쪽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갑니다. 로이스는 이에 응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산초는 여기서 패스를 바로 방출하지 않고 또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로이스가 움직이는 순간에 공을 밀어주고 로이스는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확실히 이런 연계 플레이, 박스 안에서의 침착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산초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뿐만 아니라 맨유에서도 좋은 모습이 많았죠. 역습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산초가 이렇게 만들어진 큰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는 공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산초가 이 상황에서 공을 잡았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옆에 띄워줍니다. 산초는 여기서 또 공을 바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조금 끌고 가다가 그럴 때도 센터백이 끌려 나오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슈팅을 해도 되는 거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센터백이 끌려 나왔을 경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주면 되니까요. 마침 센터백이 끌려 나왔고 산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 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루노에게 공을 받고 산초는 발만 갖다 대며 마무리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산초가 동료를 잘 이용해서 플레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산초의 이 동료를 잘 이용하는 능력, 이건 분명히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동료의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 산초는 100% 활용하기 어려운 자원이기 때문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전술을 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동료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좋은 선수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조건이 있어야 잘해지는 선수들은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일정 실력 이상을 보여주는 게 좋은 선수죠. 만약에 감독이 산초를 쓴다고 하면 산초의 활용 방법에 대한 세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마르코 로이스라든지 하킴이라든지 그런 산초를 지원해줄 좋은 자원들이 많았죠.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중하위권 팀들도 완전히 내려서지 않고 직접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오히려 산초에겐 좋았을 겁니다. 역습 기회 때도 공간이 꽤 생기니까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하위권 팀들은 내려앉아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을 경우에는 산초가 원하는 동료를 이용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산초의 드리블 장면을 보면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체감되실 텐데요. 산초는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선수입니다. 발바닥도 잘 쓰고 양발도 꽤 잘 쓰는 편이죠. 그래서 탈압박, 즉 상대에게 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은 좋은 장면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상대가 발을 뻗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때 공만 툭 띄워서 제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주면서 빠져나가죠. 이런 탈압박 같은 장면에서는 산초가 좋은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 수비가 기다리고 있는 드리블 장면에선 조금 아쉬운 장면이 많습니다. 맨유에서도 이렇게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넬송 세메두에게 막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설령 여기서 드리블을 치더라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산초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수비진에게 헛다리도 치고 밸런스도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는 그냥 기다리고 서 있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산초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산초가 맨유에서 살아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초는 이런 장면에서는 치명적인 드리블의 비율이 다른 좋은 윙어들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은 어느 정도 지킬 줄 아는 윙어지만 치명적인 돌파의 비율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에서의 스탯을 보시면 18-19 시즌엔 34경기 12득점 18도움 엄청나죠. 19-20 시즌도 32경기 17득점 17도움 마지막 시즌도 좋았고요. 이렇게 산초는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이 분데스리가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 같습니다. 또 파리에는 하키미, 누노 멘데스 이런 수준급 풀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도르트문트 시절만큼 살아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만약에 산초를 데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산초에 대한 세부 플랜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하려는 산초, 과연 산초는 맨유에서의 부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